여러분, 공부에 온 힘을 쏟아도 왜 어떤 내용은 기억에 남지 않고 금세 잊혀지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수업은 쉽게 기억되는데 다른 수업은 왜 그리 힘든지 궁금하셨나요? 비밀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우느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입니다. 오늘은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열쇠, 메타인지적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교과서가 아닌 부모와의 재미있는 대화를 통해 무한대라는 개념을 배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훨씬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학습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기억과 학습 효과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학습 여정을 혁신해 봅시다. 지금 시작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맥락화, contextualization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타인지적 과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어떤 맥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학습하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숫자를 배울 때 선생님의 강요로 배우는 것과 책에서 숫자에 흥미를 느껴 아빠에게 질문해 보면서 배우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무한대라는 개념을 후자의 경우로 배웠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시, 백, 천, 만, 억, 조경. 그리고 그 다음이 뭐야? 무한대야? 무한대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멋진 수학자가 되면 나중에 경 다음에 더 큰 숫자를 만들 수도 있을 거야. 이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대화하면서 배우는 수학은 아이에게 더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반면 학원에서 문제집을 풀면서 배우는 수학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아이가 학습하는 맥락과 환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레프 비고스키의 구성주의 이론도 메타인지에서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고츠키는 아동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문화, 역사적 환경에서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와 창조적 환경이 창조적 지능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은 유아기를 지나 학령기가 되면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사고하던 방식에서 언어를 사용한 개념적 사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아기에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지만 학령기에는 실물과 유사하게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일수록 기억의 창고에는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저장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학습을 이런 맥락과 연결시키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경험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리사 손 교수는 이를 단서, 큐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을 꺼내기 위해 단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모퉁이를 돌면 대형 마트가 있다라는 식입니다. 맥락 속에는 이러한 단서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해내기 위해 주변의 책상, 선생님과 같은 외적 단서를 사용하거나 기분과 같은 내적 맥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단서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학습하면 맥락과 상관없이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원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제스퍼 우드베리의 모험이라는 비디오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적 단서를 다양한 실생활의 문제 상황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스퍼는 낡은 보트를 사고 연료를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학생들은 제스퍼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환경과 맥락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단서를 갖게 하고 나중에 배운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공부할 때 책으로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어 채팅이나 인터넷 서핑,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메타인지 이론에서는 전이, transfer라고 부릅니다. 전이는 학생들이 배우는 개념과 아이디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이를 적용할 상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일방적인 강의 스타일의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연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신 스스로 해보는 토론이나 발표, 프로젝트 활동 등이 더 효과적입니다. 강의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가장 적게 기억하게 만들지만 토론이나 발표, 프로젝트 등 고맥락적인 활동은 학생들이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 밖 세상은 학교 안의 학습 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써야 할 지식은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이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도 내용의 범위는 줄이되 다양한 맥락과 형식으로 가르쳐져야 합니다. 비교교육학자로서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더 다양한 맥락과 형식으로 가르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치르는 A-레벨 시험은 많아봤자 4-5과목입니다. 미국 대학에서도 반드시 봐야 하는 SAT-1 같은 경우는 영어와 수학 2과목입니다. 나머지는 대학과 학생이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입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과목과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방식 때문에 학생들은 피상적인 지식만 쌓게 됩니다. 불행히도 많은 학교의 교육과정은 수많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어느 하나도 완전하게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배움의 넓이는 배움의 깊이, 그리고 성공적인 전이와 문제 해결과 반비례합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교과서를 외우는 수준에서만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맥락에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경우 교실에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영국에 가서 영어를 배웠을 때 물론 교수님과 이렇게 튜토리얼 하면서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됐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여러 얘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제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습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환경과 맥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더 많은 단서를 갖게 되고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학습 환경과 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메타인지적 과정과 맥락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